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청곡 영화 리스트 무영보 플러스 와 극장 잡아라. 이거 해야 돼. 오늘은 푸짐하니까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시학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시학입니다. 와. 오늘도 극장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금 34번째 에피소드 들어가야 되는데 진욱이가 심각하게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이상하더라고. 애니메이션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크리스마스에 딱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극장 가다를 극장 가자 특집 주간. 네. 극장 가자라 그랬잖아. 극장 가다. 가자자 이렇게 약간 중간 소리가 났어. 오늘 좀 심한데? 잘못 짜서 그래. 잘못 짜서. 시비 걸지 마. 네, 그래서 오늘도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극장 갈 예정입니다. 레이첼님 소개합니다. 와. 레이첼입니다. 또 왔어요. 레이첼님의 부구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레이첼님의 보좌관 아니다 심상정의 보좌관. 네. 정의당에서 오셨군요. 네. 대표님 보좌관이셨군요. 예, 운전만 하고 올라그랬는데. 예. 오늘 같이 영화 봤어요. 네. 우리 뭐 개인적으로 저희 선배님이기도 하고 우리 전에 좋은 영화를 이거 그때 즉석에서 같이 작곡했었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요? 아, 그럼 생각나죠. 네. 그거 저작권 있나요? 없죠. 네. 신고 안 했어요. 그 노래는. 그 노래는 막 갖다 쓰셔도 됩니다. 저작권은 신고가 안 돼 있어요. 약간 카피했잖아요. 모베터 블루스 짝퉁이라서. 아무튼 작곡가이자 가수이고 음악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같은 뮤지션인 저니님 나오셨습니다. 조니. 잠깐만. 잔인가요? 아니 지금 조니인가요? 당사자가 아직 입에 안 붙었는데 이름이. 그 여행할 때 그 존인가요? 혹시 밴드 이름? 아니, 존의 저니 기타 할 때 저니. 네. 저니 킴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랑 같이 옛날에 음악 활동도 좀 하셨고요. 웬 뭐죠? 네. 네? 웬 뭐. 뭐?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들의 비밀 흑역사로 간직하고 있자고요. 네. 네? 벌써 20년 됐습니다. 형님. 20년이 그렇게 흘렀나요? 그 나이가 공개되잖아요. 아,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었나? 그때 내가 말 배우고 그럴 때. 오늘 무용보 그로스 극장 가다는 역시 아주 푸짐한 만찬? 이런 게 될 것 같은 느낌. 네. 오늘 비도 막 추적추적 오고. 주차 오고. 추적추적이죠? 추적추적이죠? 추적. 그 건센 로제스의 노벤버 레인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 난 가을비가 생각나던데. 네, 비슷한 노래예요. 이거 두 개 다 싫은 노래. 아무튼 비를 맞아가며 롯데 타워, 월드 타워 거기서 영화를 봤습니다. 주차료가 좀 싸졌더라. 옛날엔 되게 비쌌는데. 거기 가지 말자 그랬잖아. 갈 때마다 근데 되게 가깝더라. 가깝죠. 아주 완전 가까워. 나 걸어가도 되겠어. 오늘 알았어. 자기 동네에 있는 데라고 이렇게 일종의 호감을 갖고 있는 거야 얘가. 딴 데 같았으면 계속 뭐라 그랬을 근데 텐데. 그 밖에 차 다 대놓고 들어가던데. 보통 밖에 밖에다가. 왜냐면 그 근처가 이렇게 유턴 그 도로니까 뒤쪽이 차가 잘 안 다녀가지고 다 앞에 대놨던데. 그러니까 늦게 가면은 단속 안 하나 봐요. 거기서 그냥 단속 안 대고 해요. 올라가면 될 것 같아 다음에. 아무튼 거기서 봤습니다. 영화를. 거기 불나서 제일 꼭대기층에서 1층까지 비상 계단으로 대피할 경우에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얼마나 되는데요? 1시간. 아니야, 3시간 넘는데. 3시간 동안 내려가야 돼. 진짜. 100몇 층을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그 3시간을 걸렸어. 무슨 대회하겠다. 제가 20몇 층을 한 번도 안 쉬고 내려가 본 적이 있거든요. 도심타워 그 빌딩이요. 그것도 한 10분인가 20분 넘게 걸렸어요. 되게 빠른 속도로 안 쉬고 내려가는데. 근데 사람이 동시에 거기로 내려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죽지. 불이 나면 안 되겠군요. 네. 불나면 거기 대박이에요 이제. 아무튼 그렇고. 네.
또 작살하고 그 있어. 아직 같지도 않은 거뭐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래. 아무튼 가을이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와. 네. 완연한 가을과 함께 여러분 최신 영화를 함께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네, 저희가 3회 연속 극장가들을 하게 됐나요? 그러다 보니 다음 주는 최 과장도 온다니까 레이첼님도 오세요. 드디어 두 분이 정산하는 모습을 대면을 정산하는 모습 서로 영수증을 주고받는 계산기 모습 제가 준비하는 걸로. 서로 보는 장면을 내가 허락 안 하면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부터 허락받고 왔어? 아니 근데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해. 근데 허락을 안 하시면 정산이 뒤로 밀리는 것뿐.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거라니까. 다음 주에는 그럼 뭐. 인보이스 받아야 돼. 예. 알겠습니다. 네. You should be careful. Do you know how people will look at us? The family of a man trying to free a traitor? Every person matters. Why aren't we hanging him? He's a spy! We need to know what the Russian is telling you. Standing there like that, you remind me of a man when I was young. Our house was overrun by border guards. And this man, my father's friend, 잠시 치킨을 먹고 뭐 치킨을 뭐. 오늘 치킨은 예. 쟈니 형님이 짜니 형님께서 아니 조니 이런 치킨을 또 조니 킴 형님. 네, 잘 먹습니다. 잘 먹었고요. 오늘 무슨 영화를 보고 왔을까요, 우리가? 예, 오늘 저희가 무슨 영화를 볼까 카톡방에서 아주 열띤 논쟁을 거친 끝에 결국 2개가 남았는데 로버트 저메키스의 하늘을 걷는 남자, 그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스파이 브릿지 오브 스파이스죠. 이 2개가 끝까지 남았다가 봤는데 하늘을 걷는 남자는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내릴 것 같아. 대부분 많이 내렸고 나는 사실 하늘을 걷는 애 한 표였는데 그리고 브릿지 이게 스파이 브릿지도 지금 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마션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그게 왜냐하면 007이 이제 개봉을 해서 007을 밀렸죠. 그런가요? 네. 하여튼 오늘 보고 온 영화는 브릿지 오브 스파이스. 네, 스파이 브릿지를 봤습니다. 네, 톰 행스가 나온.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 주연은 톰 행스, 마크 라이런스, 그다음에 오스틴 스토웰, 에미 라이언, 알란 알다, 도미닉 롬바르도지, 빅터 베르그, 이브 휴슨, 빌리 매그너슨, 세바스티안 코치, 마이클 가스턴, 피터 맥로비, 스티븐 컨큰, 조슈아 하터 등등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몇분 얘기해요? 몇명 얘기해요? 제스 플레몬스까지 나왔군요. 끝. 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역사 근현대사 요즘 아주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미국과 소련의 근현대사의 한 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글쎄요,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뭐 나이도 이제 지긋하고 뭔가 이렇게 터지고 뽀개고 이런 거 없는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뭔가 스필버그식의 그런 액션을 기대하고 한 사람들은 좀 실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차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차분한 것 같은데. 얘기를 이렇게 치고받을 적이 없어. 예. 네, 그랬어요. 전에 그러니까 나는 그 뮌헨 뮌헨? 네, 뮌헨 봤어요? 그것도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스파이 첩보물이었죠. 그럼 되게 박진감이라도 있지. 그렇죠. 그거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액션 씬도 많고 좀 그랬는데 오늘 거는 나는 대본을 또 코엔 형제들이 썼다고 해가지고 아주 재밌겠다 그러고 가서 봤는데 아주 그냥 그때 사건을 최대한 고증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이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일어난 사건인데 확실히 이 고증이랑 씬이랑 이런 세트 이런 거는 스필버그답게 아주 치밀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물량 공세가 예, 물량인지 뭐 하여튼 뭐 지구 위에 뭐 최고의 팀이니까 그런 것들 잘 준비해서 했겠죠. 근데 오늘 이제 좀 느낀 거가 이제 톰 행스가 늙었다 이거를 톰 행스가 이제 나이가 좀 됐구나. 그리고 항상 스필버그 영화의 음악을 담당했던 난 당연히 존 윌리엄스가 한 건 줄 알고 존 윌리엄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치킨을 먹어가지고 제 소리가 나. 치킨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 아 근데 이거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제 목소리 들으면 되게 깜짝 놀라겠다. 그렇죠. 갑자기 이게 고막에 확 꽂히잖아요, 솔직히 이게. 아니 근데 좋아요. 마스터링 하니까 괜찮아. 활기차게 좋아요. 그때 볼륨 확 내려요? 아니 마스터링 하면 아무래도 눌러주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음악이 되게 막 박진감 있고 존 윌리엄스 스타일이 아닌 거야. 되게 세련되고 이거 뭐랄까 좀 젊어, 이렇게 쌩쌩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음악을 그 토마스 뉴만, 그 랜디 그 있잖아, 랜디 뉴만. 저 잘 몰라요. 아 형 그 저 있잖아, 그 아카데미상 많이 받고 그 토이 스토리 주제가 부른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하여튼 그 랜디 뉴만 사촌 그 집안 있잖아. 그 토마스 뉴만이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존 윌리엄스 이 할아버지가 드디어 건강이 좀 나이가 이제 뭐 80대고 막 이러니까 건강이 이제 안 좋으시다네요. 그래서 그 80년대 왜 칼라 퍼플 그때부터 그 이후에 모든 스필버그 영화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존 윌리엄스가 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니었죠. 신들러 리스트도 그렇죠. 신들러 리스트. 뭐 옛날에 조스 때부터 했는데 80 칼라 퍼플이 언제지? 85년인가? 그때 이후로 존 윌리엄스가 안 한 게 없었던 거죠. 인디아나 존스니 뭐 신들러 리스트니 뭐 뮤넨 뭐 다 존 윌리엄스가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영화 음악 자체가 조금 그 어떤 그쵸? 윌리엄스 같은 어떤 웅장한 묵직한 게 없었죠. 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했죠. 그 토마스 뉴만도 뭐 잘 나가는 영화 음악가긴 한데 이번에 존 윌리엄스가 드디어 빠졌네요. 드디어. 이게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시기. 네, 그렇죠. 뭐 언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영화 그냥 아무 정보 없이 보면 스필버그 영화일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스필버그스럽지 않은 영화였다. 이게 제 종평입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자 별점 매기죠. 네, 각자 총평하고 별점 매기 끝날까? 네, 이 영화는 아주 정직하게 끝장을 보면서 먼저 얘기하자면 왜 이 얘기에 과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 영화를 통해서 과연 뭘 느끼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잘 고증된 스파이의 이면을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아 나는 이거는 명확하다고 봐요. 뭘까? 인권이죠, 인권. 인권?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뭐 이런 거에 가치. 그거죠. 나는 그래서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 영화가 특히 지금 우리나라 현 정국에 현 시국에 이 영화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사람들이 글쎄요 이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지금 스필버그 명성 오늘 영화 보고 나면서 다들 막 투서투서했잖아 지금 김PD.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화 좀 길긴 했는데 약간 길었죠. 지금 이제 영화의 어떤 배경이랑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50년대 말에 그때 완전 냉전이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뭐 십몇 년밖에 안 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소련과 미군의 그 핵 전쟁 공포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초에 그 쿠바 미사일 위기도 나오고 그 영화도 있었죠. 그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그렇죠. 정확히는 1957년으로.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 영화의 가장 주된 시기는 메카시즘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야. 사람들이 이 핵전쟁의 공포를 계속 미디어에서 양산하면서 그 공산주의 자체, 그 스파이에 대한 그 검거 열풍 이거 때예요. 그러니까 50년대 그때의 얘기고 또 하나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뭐 얼마 안 된 상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의 아주 초창기이면서도 진짜 전쟁이 쉽게 날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의 공포감이 가장 클 때거든. 그래서 그 냉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뭐냐면 냉전 시기에 적군 소련 스파이가 잡혔는데 이거 다 죽이자 사형시켜야 되는 멸원도 그렇고 판사까지도 그러잖아. 근데 어쩌다가 이 사람을 변호하게 된 이 변호사 톰 행크스 이 사람의 어떤 권리를 주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헌법 소원 같은 걸 하죠.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까지 올라가는. 그 다들 왜 저러나 그러면서 막 중간에 사람들이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비록 스파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네 나라에 충성을 한 사람이고 그 가치를 우리가 보호해줘야지. 난 그거 되게 멋있더라고. 거기서 중간에 하는 그 연설 있잖아. 그렇죠.
법원에서. 예, 대법원에서. 그렇지. 우리가 이 사람을 그냥 지금 죽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보호하고 이 사람의 인권을 해주는 게 그게 우리의 무기다. 그게 우리가 강대국이다. 만약에 그 말이 나는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냥 다 죽였지. 우리는 간첩 근데- 아닌데도 간첩으로 씌워서 죽였잖아요. 양민학살이 가장 판을 치렀던 그 시기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 직후에 우리는 더 심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우리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 이건 답이 없는 얘기니까 그건 좀 약간 우리 얘기는 좀 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뭐냐면 스파이에 대한 것이 미국 안에서도 스파이 활동이 그러면 가능했느냐라고 하면 그 처음에 한 사람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스파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쭉 보여주잖아. 영화 스토리를 좀 사람 이게 좀 뭔 얘기인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니, 그러고 근데 나서 하는 거야. 스토리를 얘기해도 다- 되는 거예요? 다 스토리 그렇구나. 얘기하실래요? 아니요. 왜요? 아무 생각.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잠깐 한번 짚어주시죠. 레이첼리는 네, 레이첼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되게 심플한데? 심플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그 냉전이 한참 판을 치고 있던 57년 배경으로 그때의 이제 보험 전문 변호사 활동하고 있던 톰 행크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변호사 협회에서 이제 그 인질로 잡힌 소련의 스파이를 어떻게 잡았는데 그 사람도 어쨌든 재판을 회부를 해서 왜냐면 미국의 정신과 그런 뭐 헌법에 입각한 일종의 겉보기 쇼였죠. 이 사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겠다. 라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변호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로 선임된 톰 행크스가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실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어쨌든 그 사형에서 구출이라고 해야 되나? 사형에서 감면을 해서 이제 30년형의 징역에 처하게 했고 그거에 이제 또 상고를 하죠. 네네 그거를 이제 헌법까지 왜냐하면 그 증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소행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과정에서의 이제 딜로 내세운 카드가 이 사람도 우리한테 인질로 잡혔는데 우리도 똑같이 소련의 인질로 잡힐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살려도 돼. 인질을 맞교환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카드로 이 사람을 살려놓자라고 해서 그게 설득이 먹혀서 살렸는데 진짜 그치, 그런 그대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사형당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아까 잠입을 한 U2의 정찰기의 그 공군이 이제 한 명이 잡혀서 그 사람과의 이제 딜을 하기 위한 니고시에이터로 톰 행크스가 다시 동독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동독에 왜냐하면 소련에서 이제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국가 대 국가를 이제 상대를 하게 되면 서로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아닌 민간인처럼. 민간인처럼 이제 그래서 대변인 겸 변호인으로 동독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인지를 잘 맞교환하고 그렇죠. 서로 빠이빠이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이제 명확하다. 소련과도 협상을 하고 동독이랑도. 그렇죠. 동독과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동독을 인정을 안 했던 시기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 톰 행크스가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긴장감도 있어요. 그때 왜 독일이 그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열이 되고 난 후에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야. 네, 동독은 이제 소련파였고 서독은 그렇죠. 미국파였고 그게 독일은 서독하고 동독으로만 나눈 게 아니라 베를린은 4개로 나눴어. 4개. 4개의 지역으로 나눴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진영이 합쳐지니까 2개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근데 그걸 진영을 어떻게 나눴냐면 동독이 접한 지역을 동베를린이 가져야 되잖아. 동독이 서베를린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반대쪽을 말하자면 서독이 지배를 하는 거야. 그렇게 관할권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베를린을 장벽을 치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베를린 장벽을 치잖아. 그게 지역이 나중에 동베를린 자체가 서독의 관할권은 있지만 섬처럼 장벽에 둘러싸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서베를린 지역에다가 막 공습으로 뭐 물건도 갖다 투하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지고 오늘 나왔던 얘기가 실제로 그 장벽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건 아주 저는 새롭게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벽이 무너질 부분 세대거든. 그만 봤지. 그거를 세우는 그 생각은 생각을 못했었잖아. 그게 이유는 뭐냐면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을 다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조각종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냉전으로 치달음으로 인해서 아주 엉뚱한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거기 오늘 그 막 세멘 발라가지고
장벽 벽을 치잖아. 그렇죠? 방금 김 PD가 얘기한 것처럼 베를린이 동독에 이렇게 섬처럼 딱 그 중간에 있는 거야. 서독은 이쪽에 따로 있고. 뭐 어쨌거나 그 베를린은 그 장벽이 다 무너지고 통일을 했죠.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독일은 지네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그래도 싼 건데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소련이랑 미국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네. 짜치자. 결과를 얘기해 줄까? 짜쳐. 우리를 동독과 서독을 나눴던 그 세력은 없어졌잖아. 거기는 어차피 한 나라가 됐지만 우리는 우리를 갈라놨던 세력이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그게 없어졌어. 그런데도 아직도 갈라져 있어. 그렇죠?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긴 한데. 동독 서독도 소련이랑 미국이 무장해제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게 없어졌잖아. 그 두 세력이 언제 말하자면 냉전이 사라지긴 했잖아. 우리도 똑같지 뭐. 근데 우리는 냉전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러고 살긴 해. 하여튼 그건 이 영화의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아까 그 U2 비행기 얘기를 좀 하자면 그리고 나서 U2 비행기가 아까 나 되게 놀랬어. 그 비행기에 실려 있는 카메라가 그렇게 크고 좋은 카메라인 줄 몰랐어. 그거는 너무 비현실 쪽이지 않아요? 아니요, 그건 고증했어요. 실제로. 유튜가 근데 그렇게 자동으로 다 촬영을 했다고? 7만 피트 위면 엄청나게 높은 거의 상층권 한 올라갈 2km 때 정도 보면 되죠. 아, 근데 해상도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체 만원경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기술은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전자동으로 촬영을 다 하잖아요. 아니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유튜가 이게 지금 난 우리 되게 중요했는데. 전투기 만드는 그 로키드 있죠. 로키드에서 만든 아주 명품 비행기예요. 그게 그때 50년대부터 떠가지고 지금도 유튜가 있어요. 지금도 날아다녀. 지금은 유튜브 뭐 S인가 뭐 하여튼 그게 날아다니죠. 정찰기야. 되게 우아하게 생겼잖아. 무인 정찰기 아니에요? 미끈하게 생긴? 아니 무인이 아니고 무인은 이제 유인인데 실제로 너무 높이 올라가. 그 당시의 기술로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보면 거의 우주복 비슷한 걸 이렇게 하면서 쑥 올라가잖아요. 기압차 때문에. 계속 오늘 7만 피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한 2km 정도 되는 거야. 2km 조금 넘죠. 레이더로 안 잡히는. 그렇죠. 레이더도 안 잡히고 아니, 이게 미사일이 안 다. 레이더는 잡히는데 그걸 미사일이 안 닿아? 요격할 만한 미사일들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그 단계인 거야. 당시에 쏘아 올릴 기술이 그러니까 없었던 거구나. 뭐 지금 얘기하면 위성인 거지. 위성처럼 거기에 떠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사진을 계속 찍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실제로 그 영공이잖아. 그 영공은 그 나라 땅이야. 그 적국이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를 날라 들어간다는 건 도발 행위거든 완전히. 전쟁이죠 전쟁. 비행기를 띄운다는 건 자체는 완전 전쟁 그래서 선포지. 이제 이 영화에서 그게 이제 요격이 돼서 파일럿이 한 명 떨어지죠. 그걸 요격. 근데 그 장면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스필버그다워. 어떻게 보면. 그다음 맞아, 그 부분이 제일 긴장감 넘쳤어. 스필버그 다운 게 뭔가요? 이렇게 좀 많이 물량 공세해서 뭐 터트리고 막 이러는 거. 막 액션. 그렇죠. 좀 화려하네. 하여튼 다른 영화들이 너무 그런 거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딱 스필버그. 나는 오늘 스필버그가 드디어 노후 대책을 좀 잡은 것 같아. 좀 묵직한 주제들을 가면서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인디아나 존스나 레이더스 그 감독이 아니다. 나는 이제 뭐 이러는 것 같아. 처음에 소련 스파이는 절대 위해를 가할 만한 어떤 스파이가 아니야. 그냥 생활형 스파이야. 몇십 년을 살았는지 몰라 미국에서. 화가잖아 화가. 그 예술 활동하면서 그냥 스파이 1기로 추정되죠. 뭐 이렇게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치, 젊을 때 떠나왔다고 했잖아 나라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스파이와 실제로 남의 영토에 비행기를 막 띄워서 사진을 찍어대는 이 행위를 맞바꾸는 거야. 근데 그 맞바꾸는 행위 가운데서도 인권을 내세워서 하나를 주고 둘을 갖고 와. 그게 이제 이게 이상한 거야 내가 지금. 근데 그거는 완전 정치적인 싸움을 잘한 거고 저는 이거가 약간 잡탕밥 같은 느낌인데 이 영화가. 잡탕밥?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평가, 뭐 리뷰를 남긴다면 딱 잡탕밥 느낌인데 예전에 스필버그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잘 짜여진 각본과 미술과 음악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재미와 감동을 다 주는. 예. 그래서 이게 믿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뭔진 모르겠으나 분명히 감동이라는 게 분명히 남았던 분인데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감동마다 분명히 색깔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 영화는 처음에 인권으로 시작했어요. 접근 방법이. 근데 중간에 냉전으로 넘어가요. 거기서 정치적인 문제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다시 또 인권으로, 왜 제일 마지막 장면에 그 지하철 타고 뉴욕 지하철 브루클린에서 넘어가는데 그 철조망 넘으면서 왜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정이 싹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뭐 실제로 뭐 그 파라과이인지 뭔지 거기서 그 포로, 전쟁 포로를 뭐 9천
쿠바에서 9,700명 가까이를 뭐 어린아이와 뭐 여자를 여자, 포함해서 네. 다 석방을 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계기가 됐을 수는 있으나 영화는 영화잖아요. 실제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 하는데 그래도 영화로 만들었으면 뭔가를 남겨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스필버그라면 이 잡탕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톰 행크스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필라델피아는 저는 되게 많이 떠올랐거든요. 같은 변호사 법률 싸움이라는 것도 있고 톰 행크스에다가 예, 그거는 정말 인권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결국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물론 강자를 위한 장치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치. 아니고 동감.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중에 그 스필버그라는 이름이 너무 커. 이 영화를 좀 방해하는 거라는 거야. 나는. 차라리 정말 차라리 그냥 모르는 듣보잡 감동이고 이 톰 행크스가 또 차라리 안 나왔으면 난 더 그쵸, 나았을 그쵸. 것 같아. 좀 더 젊은 변호사라든지 약간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보를 앞으로 이렇게 뭔가 시민 활동이라든지 뭔가 약간 그런 사람들을 더 위한 활동을 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얘 뭔가 그런 계기를 삼게 되는 그런 거였으면 차라리 나왔을 텐데 너무 이게 이미 기대치는 다 코엔 형제, 스필버그 거기에 톰 행크스래. 3박자 다 갖췄어. 이미 해온 행적이 너무너무 큰데 저도 딱 하고 근데 나는 때려놓은 솔직히 2000년대 들어서 스필버그가 했던 뭐 Catch Me If You Can, 뭐 미넨, 뭐 우주전쟁. 월드 오브 워스 있잖아. 저 AI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정말 사족이었던 그 인디아나 존스 4 크리스탈. 재밌던데? 그거 재밌잖아. 다른 괜찮았어요. 샤이아 라포프랑 아들도 난 나오고 와호스 뭐 그다음에 호스도 괜찮고. 땡땡 틴틴. 틴틴. 틴틴은 외국에서는 그래도 꽤 히트 쳤죠. 근데 나는 쭉 그런 걸 보면서 이미 이제 2000년대 돼가지고 스필버그가 물론 영화들이 웰메이드고 뭐 훌륭한 감독이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동과 흥미를 다 선사해주는 감독 아니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나는 좀 이제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했던 그 업적이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영화를 딱 보니까 그게 이제 선이 쫙 이어지는 것 같아. 그 미넨과 이거랑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역사 신들러 리스트 같은 그러니까 그게 신들러 리스트가 자기가 이어지는 정말, 거야. 이어지는 거긴 한데 자기 뭔가 습작을 만드는 감독이라 그러면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는 거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나는. 시선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달라졌구나라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포맷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필버그의 포맷이 특유의 포맷이 있잖아요. 세트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배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포맷은 똑같은데 그냥 하는 주제만 달라진 거야. 표현만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수식을 입력을 했는데 항상 답이 A라는 답이 나왔는데 수식은 똑같은데 갑자기 A 다시가 나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평생을 뭔가 화려한 개인기를 가진 사람이 정말 엄청난 개인기를 가진 사람이 정말 나중에는 그 개인기 싹 빼버리고 아주 그냥 하나도 군더더기 없는 그런 스타일을 막 구사하려고 해본 것 같아. 사실은 팬의 입장인 거죠. 스필버그의 팬의 입장에서 보면 신들러 리스트 같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왜 그 선상에서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있잖아. 말이야. 신들러 리스트에서 쭉 연장선상이 되는 거지. 나는 연장선은 되지만 그게 이거 악화되고 신들러 있잖아. 리스트 뭐 태양의 제국 미넨 그다음에 오늘 뭐 스파이 브릿지 이런 거 이렇게 쭉 연결되는 어떤 역사적인 스필버그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좀 이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관점이 이어지는 건 알겠는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솔직히 저는 냉전을 겪지도 않았고 그 시대를 정말 책이나 영화나 뭐 이런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들었던 그쵸. 거잖아요.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근현대사에 대한 조망인 거야 이게. 딴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정말 그 고증을 잘했다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실제로 느껴질 만큼 그냥 간판 하나도 봐도 그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완전히 완전히 세트는 딱 정말 예술이더라. 그 시대 같은 거예요. 색채도 물론 자동차들 그렇고. 봤어. 근데 그 영화 기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 뭐냐면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얼굴에 비치는 그림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조명이라고 그러냐면 기법이라면 렘브란트 조명 기법이라고 하거든. 아, 뭐냐면 너무 약간 좋아. 45도 후방에서 나오는 약간 후광 효과고 얼굴의 반 정도가 그림자에 가려지는 신비한 분위기를 주는 렘브란트 조명 효과라고 해. 근데 그 기법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들을 한 번도 밝혀서 주는 적이 없어. 다 그림자가 있게 주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거든. 하나도. 하나도 그 자연광, 햇빛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다 조명을 주고 뭔가 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것에서 동도 겨울 막 눈 쌓이고 그 우중충한 날씨도 그건 계속 완전히 나오고. 계속 그레이빛이었잖아요. 그렇죠. 빛 자체가. 뉴욕도 그래. 뉴욕도 마지막 씬은 지하철 타고 가시면 아 약간 가장 밝은 씬이 있었어요. 그 서독에서 아메리칸 레스토랑. 브렉퍼스트 먹는 그 장면이 제일 호텔? 밝았어. 힐튼? 힐튼 호텔에서 서독 힐튼에서 그렇죠. 그게 제일 밝게 됐어. 그게 제일 밝았어. 장소를 자연광이 설명을 나왔어. 해야 되니까 이곳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맛있어 설명을 보이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스필버가 마치 이런 걸까 다시 깨닫게 되긴 해. 야, 나 진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기법들 하나만 가지고도 뭔가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고증에 대한 어떤 거리 하나를 제시하는 건 이거 스필버그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물량을 만들 수 있는 건. 근데 스필버가 뭔가 영상의 어떤 한 가지 패턴을 가지고도 완성하는 어떤 뭔가를 시도했다는 생각은 드는 거야. 그 부분이 가장 돋보였거든 나는. 렘브란트 조명 빛깔들. 근데 어떻게 보면 내 기대치가 너무 높은지 모르지만 이 영화에 가장 내가 거슬렸던 부분은 그래 미국의 가치는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 이 스토리 라인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스필버그라는 네이밍이 그거예요. 힘이 너무 커요. 저는 그래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스필버그가 아니고 다른 감독의 톰 행크스 오케이. 스필버그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파워가 그러니까 너무 내가 세서. 아까 그 얘기한 동감. 거야. 나는 2000년대 이후로 나는 모든 영화를 스필버그 영화를 보고서 처음에 다 실망스럽더라고. 사실 그 이름이 너무 커서 대표적인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죠. 틴틴 같은 것도 보고 나서는 스필버그 왜 이런 걸 하지? 왜? 3D? 이건 저메키스한테 맡기지 왜 하는 거야? 예.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방금 얘기한 워하우스나 틴틴 같은 영화는 좋더라고. 그게 워하우스는 확실히 나름 훨씬 좋아, 괜찮았어요. 훨씬 좋아 그 영화. 틴틴은 워낙 유명한 어린이 소설이니까.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챙겨보거나 그런 분들이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그 크리스탈의 습격 그거 스필버그가 마지막 작품일 거예요. 대부분. 솔직히 워호스도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했고 틴틴은 우리나라에서 완전 존망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요? 존망해. 완전히 존망 졸라 같다고? 망했다 이거지. 어. 졸망. 졸망. 아니야 존망. 존망. 존나 망했다. 존망. 네, 약간 편집- 졸라 망했다. 캐망했다. 편집을 캐망했어. 그런 얘기 좋아하냐? 아니 인터넷 용어야. 인터넷 방송이니까.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입력된 스필버그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평균치로 얘기를 하자면 이건 아니, 너무 달라. 다른 얘기를 보자고. 워호스에 비치는 그 화면 빛깔 이런 것들부터 생각했을 때 워호스도 정말 어떤 화면적인 시도를 했다니까. 워호스가 보여줄 게 있어.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이 그런 조명 기법이나 연출 기법까지 생각을 할 정도면은 영화를 정말 많이 챙겨보지 않는 한 영상미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나 스필버그는 항상 감정이입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 그 말 한마디에도 한마디에도 감정이입이 되잖아. 말 한마리 말 한마디에도 워호스 얘기하는 워스의 거야. 말처럼 말 한마디에도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감정이입이 돼서 안타까움이고 뭐 막 살아나는데 오늘 이 영화는 도대체 내가 어디에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제가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드디어 굉장히 말했어. 스티븐 스필버그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맞아. 스티븐 스필버그 그러니까 영화니까. 그게 저는 좀 다르게 봤거든요. 저는 톰 행크스에 맞춰져서 영화를 봐서 지금 스티븐 스필버그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것보다 톰 행크의 실망스러웠어? 아니요. 톰 행크스에 대한 뭐 연기라 아까 저 필라델피아도 저 영화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톰 행크스가 필라델피아에서 변호사 역할을 잘 배워와서 여기에서 연기를 보여주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좀 관점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서 아마 평도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연령대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뷰들을 보면 되게 갈리는 내용이 젊은 층일수록 이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아요.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좀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어떤 핵심인 것 같아. 스필버그 영화는 모든 재미가 있었잖아.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우리는 이제 그 포털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특히 거기에 평점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거 왜 높아? 그러니까 8점대야 이게 지금. 미쳤어. 왜 포털의 평점이 별이 8점대야. 8.3인가 뭐 5인가 그럼 높은 그래요. 건가요? 6인가 그래. 지금 그 엄청 높- 시네마 롯땡 시네마에서도 8점 몇이에요. 그럼 꽤 높은 거거든요. 상위 나는 랭크거든. 오히려 그거는 난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그거 아 조작하고. 근데 시네마는 저는 약간 스필버그를 자꾸 그래요. 팔아먹는 거고. 근데 그건 뭐 어쨌든 마케팅이고 어쨌든 상업 시대니까. 근데 이게 리뷰들을 보면은 이게 평론가가 보는 이 영화에 대한 관점이랑 영화를 되게 많이 보신 분들 그거랑 정말 그냥 단순히 영화를 오락이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정도로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에 대한 아니 실망감이 근데 클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이 영화가 나는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은 코엔 형제가 대본을 썼다. 스필버그가 감독이고 톰 행크스가 주연이다. 이거 세 개만 알고 갔어요. 가서 봤는데 이거 완전히 사극이고 막 이러면서 난 그 되게 신선했어? 오히려 신선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일단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 젊은 애들은 뭐 이렇게 좀 싸움도 하고 좀 그러니까. 스파이 나오면은 막 막 좀 울고 막 그 사람의 뭐, 뒷얘기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아주 드라이한데 그러면 이거 흥행이 안 되나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아까 영화 끝나고 봤더니 이게 흥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작비 자체가 많이 막 들었을 요즘 아니야 많이 안 들었어요. 요즘 하는 많이 들어갈 것도 영화들 없어, 근데. 세트비 정도만 들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품밖에 없어. 자동차 4천만 불 들었더라고요. 4천만 불.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뭐 영화들 1억 불 넘어가잖아요. 다들 막 SF 막 2억 불 이렇게 되고 저번에 마션도 막 그랬는데 4천만 불 들여서 한 2배 정도 벌었더라고요. 스필버그 이름값이겠지. 근데 우리 저기 레이첼님이 얘기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재미없을 것 같아. 비추.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비추. 근데 사실 비추. 우리가 뭐 음식도 자꾸 뭐 자극적인 거 먹다 나중에 보면은 그냥 담백한 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나는 좀 신선하게 봤어요. 오히려 2000년대 스필버그 영화들 중에서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좀 필요한 영화 같아요. 무슨 중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게 되고 원초적인 뭔가 자연적인 맛을 추구하게 되듯이 문화라는 것도 자극적인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 안에서의 뭔가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취향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경험에 따라서 나는 이 미국 애들이 스필버그 형님이 이렇게 50년 전에 자기네 역사를 이렇게 조망한다는 것 자체가 그 눈길 자체가 되게 솔직히 부러워요? 좀 부러워요. 솔직히 그게 우리는 그거 안 돼. 미국에도 이때 메카시즘 열풍 불었을 때고 굉장히 정당한 행위였죠. 그리고 여기서 영화에서 보면 그걸 보여주잖아요. 거기 당연히 언론이나 중요해야 되고. 판사나 거기 방청객이나 다 저 빨갱이 죽여라 이거거든. 간첩 죽여라.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간첩. 그러니까 요원이잖아요. 그렇죠. 간첩 활동을 하는 첩보 활동을 하는 일종의 요원이잖아. 그 당시에 특수한 임무 자체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간첩이라고 불렸던 거지. 지금도 존재를 하는 각 나라의 그 약간 국정원 같은 기관들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요원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딴 나라 가면 간첩이 되는 거지. 그건 간첩이긴 하지. 스파이라는 말이 약간 팬시해 보여서 그런데 간첩이야 간첩. 그 중간에 그 FBI가 가서 그 막 취조하는 그 장면에 나오지. 당신 스파이로 그러니까 요원으로 다른 나라의 요원으로 러시아의 요원으로 등록을 했냐 뭐 물어보잖아. 그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저기 그치, 요원은 등록을 영사관 해야지.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이니까 이 사람은 정식.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냥 미국인처럼 사는 거야. 근데 국적은 소련이야. 그냥 국적은 러시아야.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실제로 그 활동을 하긴 했어. 뭔가 정보 수집도 활동하고 지령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뭐 밤늦게 막 라디오 틀어가지고 무슨 난수표로 무슨 뭘 불러주면 북한 라디오 듣고 이런 활동을 한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 별로 위해를 가할 사람이 아니야. 잡히는 순간에도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냥 뭐 근데 좀 뭐라자면 이 오버리액션이다. 그리고 뛰어나.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한 상황 대처력 사람은. 뛰어나고 또 하나는 너무 달관했어. 삶을 달관해서 당신 이러면 어쩔 수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지? 거기서 하는 말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그뭐 내가 너 걱정한데 밖에서. 무슨 소용 있나? 이미 자기의 인생은 그런 걸로 꽉 차 있고 맞아, 달관돼 있어. Would be better 뭐 이랬나? 저는 좀 다르게 봤는데 왜? 저는 어떤 거? 이 스파이야말로 정말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라고 봤거든요. 어떤 임무?
안 그러면은 막 교환을 할 수가 없죠. 소련에서 이렇게 하나. 책임을 걸고 소련이 이 교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약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중요한 정보 활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치. 예전에 너무 경험치가 큰 사람인 거야. 아니죠. 그러면 이 스파이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미국 정부에서 요원들이 다 투입돼서 이 한 명을 잡아요? 그럼 그 시절엔 다 그랬지. 아니 그냥 CIA가 평범한 오랫동안 그 미국에 있으면서 거주하면서 그러면 평범한 촉구 한 가지만 활동을 더. 했다라는 요원을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스파이 활동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못 잡고 있었어? 잡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 시간까지.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활동이 아니니까. 하여튼 내 주장은 그런 거야. 뭐 CIA에서 일하세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CIA?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그 대비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훨씬 더 위험하고도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 시절에. 그냥 오솜 오빠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그냥 있었던 얘기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풀어나간 것 같아요. 나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훨씬 더 스필버그가 미국적인 시각으로 미국의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 마지막 결론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 저는 약간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감독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감독인데. 최과장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감독이 작품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계속 보수적인데 공화당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그랬듯이 스필버그도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스필버그가 이제까지 보여준 게 그렇게 보수적이었냐는 거지. 난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어서 시각이 달라졌구나라는 건 분명히 느꼈어요. 시각이 달라졌다면 나는 되게 막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더 개인적인 스필버그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훨씬 더 국수적인.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레이더스 이런 거 좋아했다는 거가 참 수가 없어. 그런 그 상황이. 그렇죠. 그게 미국 애들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제3국이라고 지네들이 얘기하는 거기 가서 무덤 다 파헤치고 막 가져오고 이런 그걸 보고 우리 박수치고 신난다 재미난다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도 프랑스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무덤 다 파헤쳐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고분들 왕릉 이런 데 보면 걔네 다 가져갔어. 오시아게 얘기를 나는 무슨 그런 얘기인지 거에 알겠는데 내가 동조했다는 거가 그럴 수가 없어. 그거는 오시아 네 경험이고 스필버그가 레이더스를 그렇게 만든 이후에 쉰들러를 만들 때까지는 자기 컬러 퍼플을 만들면서부터 자기 반성이나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의식에 대한 부분을 막 우겨넣어서 막 스트러글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결론이 뭐냐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아저씨가 뮌헨을 만들 때도 스필버그 할아버지가 이 사람 지금 유태인이니까 쉰들러스랑 지금 미네 만든 보면은 거야. 그래도 그 자체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약간 실화에 좀 꽂힌 것 같아. 이 실화에? 지금 계속 보면은 뭔가 실화를 배경으로 계속 뭔가 스토리를 풀고 있잖아요. 영화들이 지금 보면 물론 그러니까 틴틴이나 이런 오늘 것들 이걸 보니까 나는 사실 미넨이나 쉰들러 리스트 이렇게 하면 난 스필버그 뭐 이렇게 심각하지 막 이랬었거든 사실. 근데 오늘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좀 연결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스필버그 영화가 최근에 본 게 크리스탈의 그 습격이었다면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사족이지 사족. 뭐야 이 인간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약간 이런 느낌도 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영화에 대한 스필버그에 대한 경험치에 따라서 이게 리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고요. 자니 형님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옛날 그 버드였나요? 버드. 버드가 참 역시 또 재즈니까. 재즈 영화 중에서는 그게 제일 찰리 파커 얘기했던 버드요. 그리고 나서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 나는 그냥 거기서부터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그냥 최고봉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외의 나서 거는 못 계속 보겠어. 봤는데. 그랜 토리노 뭐. 예. 근데 그 보겠어. 나름의 어떤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그렇죠. 네. 자기는 보수 공화당원이다.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그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근데 나는 좋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스탠스는 좋아요. 좋고. 근데 스필버그가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뭐 영화에 자기 정치적인 색깔을 넣고 이렇지는 않잖아. 이 사람은 뭐 그런 감독이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켄 로치처럼 뭐 무슨 빨갱이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일정 부분 자기의 어떤 철학이 나온다고는 봐요, 감독들이.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는 스필버그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적으로 글쎄 모르게 사람은 나이 들면 약간 보수 쪽으로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클리스트처럼.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수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때 얘기를 다 하면서 미국인이 물론 뭐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처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의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신들러 리스트나 미네는 유태인 스필버가 완전히 정통 유대인 집안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과 뭔가 철책이 엄청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들이 좀 안 좋아하긴 하겠죠, 미국에. 근데 오늘 영화는 뭐 그런 종교적인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오히려 나는 이때에 좀 이렇게 감춰졌던 그 쿠바 미사일 위기 그 영화는 저걸로 나왔었죠. 근데 그 좀 전 얘기를 U2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그 조종사랑 교환하는 그 사실 뭐 다 알고 있는 역사책 한 바닥 정도에 나오는 얘기를 영화로 이렇게 2시간 넘게 풀어낸다라는 거가 나는 왜 신선하지 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스필버그 감독 그 영화를 보면 다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그런 거를 바랬던 사람들은 되게 실망을 많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신들러 리스트 쪽의 어떤 그런 걸 기대하고 봤으면 물론 그게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쉽죠. 그런 제가 부분이. 그게 아쉬워. 네, 그게 나는 신들러 리스트는 아쉬운데 무서워서 못 보겠어. 난 신들러 리스트가 최고야. 그거 진짜 물론 뭐 좋았죠. 명작인데 형이랑 같이 봤잖아. 동욱이 형이랑 형이랑 나. 그랬나? 극장 가서. 그 나는 기억나는 게 그 빨간 옷. 빨간 옷. 그 다흑백이 있다가 그거 아무튼 다 기억나지. 정말 저도 신들러 리스트 한 번 보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참 돋보이는 장면은 할아버지 스파이예요. 아 그분 연기 너무 잘하시더라. 연기도 잘하고 그 캐릭터가 너무 잘 어울려. 잘 입에 만들어졌어. 착착. 나는 오히려 톰 행크스보다 그분이 훨씬 그렇죠. 돋보였어. 그렇죠. 마크 라일런스. 마이클 라이언스. 마크 라일런스는 사실 이런저런 영화에 조금씩 계속 나왔어요. 연극하는. 정극 쪽. 그렇죠. 나도 오늘 이 영화에서 마크 라일런스 너무 이 사람 연기가 완전히 침 넘기는 것까지 너무 멋있더라고. 계속 말씀을 그렇죠. 영국 사람이잖아 원래. 네. 근데 오늘 이 영화에서도 영국 출생인데 소련 사람인 거야. 발음이나 이런 것도 되게. 근데 저는 그 오늘 계속 그 대사가 나왔잖아요. 그 그런다고 뭐가 내가 걱정한들 뭐가 바뀌겠느냐. 그렇다고 뭐 달라져?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삶을 그게 주제가 아닌가. 달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바둥거려도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져라.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평생 해오던 일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평생 해오던 스파이 짓이 이 짓을 아무리 해도 별반 달라지는 건 없은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본 어떤 영화에서 스파이보다 오늘 이 스파이가 멋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특이했어요.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난 멋있었어. 좀 멋있던 게 아니고 무섭게 봤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어떤 진짜 거냐면 무섭게 봤어요. 이 사람은 어떠한 위해 상황이 오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딱 하나야. 자기 임무를 그대로 하고 누가 어떤 말로 꼬셔도 난 전향 안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다. 그 무서운 사람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이 참 잘 돼 있는 건 뭐냐면 그 오뚜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그게 있는 거야. 철학이 있는 거지. 나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난 그렇게 일어설 거다. 내 신념 내 신념을 하나로 저버리지 있고. 않는다. 근데 그 스파이 행위에 대한 결과적으로 대비시켜놓은 것도 소련 스파이에 대해서 항상 미국 안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 우리 CIA가 훨씬 대단하지. 이런 게 아주 아무래도 있거든. 근데 그 달관한 스파이가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별것도 아닌 이 스파이의 강점이 뭐에서 나오느냐. 저 사람은 다 겪어봤고 모든 걸 다 해본 이 아픔을 다 가지고 있는 와중에서 나올 수 있는 힘. 그거를 미국은 모르고 있다. 이게 있는 거야. 내가 이 영화가 싫은 이유가 또 생각났어요. 나 맨날 싫어하는 얘기만 해. 죄송해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슬픈 역사고 나는 직접 겪진 않았지만 전쟁의 잔재였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미국 같은 경우도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핵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공포감이 계속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와 미디어의 그 노름 속에서 국가적인 이익 때문에 공포조장.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는데 너무 담담해요. 내가 이 얘기 자체가 감정이 없어진다니까 없애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다큐멘터리 같아. 그래서 싫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스필버가 거기다 하나 넣어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왜 그걸 안 넣냐?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플로우를 이끌어왔던 필모그래피가 있는 감독들이라면 얘는 정말 원래 말하는 방식 자체가 톤앤매너가 이런 애니까 스필버그라는 이름이 먼저 딱 온 다음에 이게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실제 총 쏴고 이런 장면도 굉장히 저는 그냥 되게 덤덤하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그래서 이게
맞아요. 공감이 안 되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좀 맵고 달고 짜고에 좀 길들여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맛을 쫙 뺀 거에 우리가 자극을 못 받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오샥이 얘기했던 거에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라니까. 스필버그가 그런 부분에 도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번 뭔가 도전하긴 해. 뭔가 달라지고 있는 사람 감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번에 달라지면은 영화 얘기해.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한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스필버그. 근데 왜 그러면 이제 각자 그 스필버그 작품 중에서 이렇게 뭐 레이더스라든지 그 반대편에 신드러 리스트 쪽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물론 다 좋지만 그래도 더 선호하는 나의 스필버그 베스트. 스필버그 베스트. 재밌겠다. 얘기해 봅시다. 진욱이 일어나. 뭐 맨날 저부터 뭐 하면 너부터야. 맨날 너부터 제 말 듣고 생각하고 딴 말을 하려고 맨날 나부터. 먼저 하면 좋지. 네가 한 거는 아무도 안 건들 거 아니야. 저는 그냥 스필버그 감독은 가장 대중적인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 담아낸. 저는 인디아나 존스 진짜 좋아하고요. 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저 AI도 되게 좋아했어요. AI 되게 좋지. 펑펑 울었겠다. 아 그럼요. 펑펑으로. 나도 많이 우리 울었어. 조엘 오스먼트. 아 참고로 진욱이님 이 영화 보고도 우셨습니다. 어디쯤에서? 이거 그럼 봤어요 옆에서. 네. 살짝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 약간 살짝 조금 그 나올까? 아까 그 뭐지 스토야키 무직? 네, 무식. 나 이거 왜 생각나지? 나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생각해내시네요. 맞지 스토야키.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뭔지 스탠딩 맨이란 오뚜기. 그 얘기할 때 울었지. 아니 마지막 쪽에 우는 마지막에. 거야. 다리 위에서 저는 그냥 마지막이었어요. 서로 그냥 저도 부득이하고 두 번 울었어요, 두 번. 두 번. 그러니까 저는 좀 다리 위에서? 감정이 금방 확 이렇게 동화가 되는 스타일이어서 혹시 막 졸다가도 갑자기 딱 봤는데 제 감정이 확 꽂힐 때가 있어요. 그 다리에서 저는 아까 전에 그 스파이가 기다린다고 할 때. 무섭다고 느껴졌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인간미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가. 근데 다리 위에 도착해서 이제 맞교환하기 직전에 차에서 내리고 짐 이러면서 바로 반갑게 가요. 반가운 것까진 좋았는데 과연 저 반가움이 진짠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톰 행크스한테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준 거냐. 그 대사라는데 거기서 제가 확 무너졌어요. 너 그때까지도 이 마크 라이어스가 무서웠구나. 무서웠죠 계속. 아니 저는 뭐 대단 이 엄청난 스파이 같은 사람. 그럼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거물.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의 뭐 전투기 몰고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거는 거의 뭐 전쟁을 발발하는 그런 도발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스파이가 어떤 일을 미국에서 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지. KGB인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저는 확 내가 무너지면서 좀 이 스파이도 야 지금 찾아가. 근데 스필버그 베스트 얘기하다가 인디아나 존스였어요. 인디아나. 인디아나 인디아나스와 AI라고 인디아나스와 그게 에바. 그 레이더스 1위 있고 뭐 쭉 있잖아. 저는 인디아나스 다 좋아해요 사실. 인디아나스니까 아까 2편이겠네 2편. 레이더스 2편. 레이더스는 1편이고. 그렇죠. 2편이 그거예요? 그 해골 인디아나 존스. 그 투명 다리에 어린애 모래 쫙 나오고. 뿌려가지고 그치, 건너가는 그치. 장면 있는 그 인디아나 그러니까 존스. 제일 화려했던 게 투. 2. 저도 투네요 그러면. 이게 이 저- 어렸을 때 그게 본 게 딱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스필버그 이꼴 인디아나 존스예요 저한테는. 게다가 그 인디아나 존스 그렇죠. 해리슨 포드가 너무 저는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 채찍도 너무 갖고 싶었고 저는 모자랑 저는 이런 최후의 승부도 진짜 좋아해요. 3. 예, 시온 코네리와의 그 조합은 아빠 나오고.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 막 그냥 총 꺼내가지고 그 중동 아랍인들 막 쏴 죽이잖아. 자꾸 그럴 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따지면 전쟁 영화는 뭐 그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오락물로 즐겼기 때문에 그걸 강한 선과악이라고 거예요. 생각하고 우리가 봤다라는 그러니까 게. 그게 미디어의 맹점이지. 그러니까 그 시절에 알겠습니다. 물론 그게 그런 거는- 대표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아. 자니 형님은 뭐 좋아하세요? 나는 다 좋은데. 뭐? 뭘 하나만 찝어주세요. 난 신들러요. 신들러 리스트. 형 심각한 걸. 아니 솔직히 난 레이더스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게 솔직히 뭐 그 인디아나 존스 다 훌륭하지만 레이더스 1편이 제일 그 뭐랄까 1편? 1편 레이더스.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최근에 한번 다시 보기를 권장드립니다. 레이더스.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라면은 계속 이렇게 보고 또 보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귀여운 여인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봅니다. 그래?
네, 저희 집에 제가 서울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영화관 간 거랑 귀여운 여인 DVD를 사는 거였어요. 저는 쇼생크 탈출. 그렇죠. 때려 봐. 난 귀여운 여인에서 그 줄리아 로버츠가 그 욕조에서 워크맨 끼고 난 그 씬 참 좋아하는데. 그 프린스, Don't You Love Prince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 있어. More Than My Life 그러잖아요. 저 그 대사 다 외워요. 알겠고요. 네? 자, 저는 쉰들러입니다. 신들러. 김 PD는 신들러고 뭐 아물어볼게. 김 PD는 쉰들러. 너는 무조건 신들러잖아. 이게 이렇게 말할게. 쉰들러 리스트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인간 본성을 정말 트레이싱지 같은 데다가 대놓고 그린 듯한 느낌 있잖아요. 사람 뒤에 있는 사진을 갖다가 놓고서 그걸 흑백으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연필로 막 그리다 보면 그 윤곽만 남아나는 그 모습이 이 영화에 있거든. 그러니까 스필버그에 있어서 난 레이더스 뭐 이런 류의 것들은 스필버그는 두 가지의 캐릭터를 가진 이중인격의 감독이라는 생각을 해. 그런 부류의 재미있는 부류가 있고 전혀 다른 내면을 가진 부분이 있어. 그것도 인간의 아주 기쁨을 웃음과 막 이런 흥미와 자극을 통해서 가져가는 부분과 인간 본성의 아주 슬픔과 아주 그 감정적인 부분을 막 자극하면서 인간 본성을 얘기하는 두 부분이 다 살아있는 감독이거든. 그 가운데 오늘 본 영화는 후자인데 그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하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스필버그 형님한테 전화 한번 해라. 물어봐야겠다. 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 나한테 지금 그러면서. 나는 그 생각에 동조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후자의 감독은 아니야. 내가 보기엔 스필버그는 어떤 인간의 감성과 대사, 다이얼로그, 어떤 내면의 심리 묘사 이쪽은 아닌 거예요. 스필버그는 정말 영화라는 게 뭐야? 움직이는 그림 아니야. 그거를 정말 잘 잡아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거에 천재적인 사람이고, 근데 쉰들러 리스트가 약간 예외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고, 그걸 스필버그가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고 혹자들은 스필버그가 뭐 집토끼 산토끼 다 잡으려고 이러냐? 무슨 다 잡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럼 김 PD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필버그는 뭐 이티나 레이더스 이런 감독이야. 이렇게 정말 이 움직이는 그림 영화의 가장 아주 적격인 그런 감독이에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스필버거에 대한 기대치는 전 조금 달라요. 김 PD님. 저는 오섭 오빠한테 더 가까워요. 거장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거장이에요. 영화에 있어서는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뭐 댄스 음악도 잘 쓰고 발라드도 잘 쓰고 뭐. 근데 나는 이제 댄스 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섭 오빠는 뭔데요? 나는 조스인 것 같아. 그렇죠. 나는 조스를 보면은 그 원론적인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스필버그의 그런 천재성이 완전히 올곧게 느껴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조스가. 지금부터 4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영화로 하나가 딱 꽂혀지는 게 있는데 새. 물론 다른 감독이긴 하지만. 히치콕? 네. 저는 새를 봤을 때의 그 충격은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새는 그렇죠. 네. 그런데 글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조스. 오늘 스필버그 감독 얘기만 이렇게 했는데 영화는 그런 스파이 영화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막 이게 스파이 영화가 막 긴박하고 막 총 쏘고 오늘 총 쏜 적 있나? 있어요. 있죠. 동동 넘어갈 때 그- 간접적으로 쐈지. 직접적으로 출연자가 쏜 적은 없어. 그 베를린 장벽에서 그 장면 하나 딱 나오죠.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스필버그 감독인 거를 우선은 기대하지 말고 봐라. 가 정답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맞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네. 오히려 스필버그라서 오히려 신선했다라는 얘기지.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올리버 스톤이 감독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러고서 봤을 텐데 스필버그라니까 막 이러면서 본 거야. 그러니까 스필버그라는 거를 너무 저희처럼 각인하고 보면 안 될 것 또 같아요. 하나는 오샥이 평가하는 스필버그하고 내가 평가하는 스필버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렇죠. 나는 사실 뭐 내가 좋아하는 감독 꼽으라면은 5손가락에 안 들어가요 스필버그가. 근데 김 PD는 들어가니까. 난 한 두 번째쯤에 있어. 첫 번째는 누군가요? 첫 번째는 누구였지? 김동주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 스필버그의 슈들러 리스트는 스필버그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약간 독특하긴 해요. 독특하고 스페셜한 거야. 완전히 다른. 스필버그가 그 뒤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어. 없어요. 슈들러 리스트 같은 작품은. 근데 나는 항상 그 레이더스라든지 어떤 그런 재미를 주는 그런 영화들을 쭉 보다가 슈들러를 보고 네. 완전히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런 영화들을 만드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쇼킹했고 그러니까 더 크게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이름을 만천하에 떨치게 된 거죠. 사실 신들러가 없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임스 카메론과 다른 점이 그거죠. 그러니까 신들러 리스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장으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집토끼와 산토끼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감독이 됐는데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나 같은 애들이 또 싫어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준욱이 아까 그러면 그 다리 위에서 한번 울고 그다음에 어디서 울었어? 지하철? 그다음에 저는 엔딩이었어요. 엔딩이 지하철 아니었나? 아니 엔딩 그 침대. 실화 그거. 침대. 침대는 그 전이잖아. 저는 침대. 형 죽은 줄 알았어. 아니 저는 거기서 약간 죽은 것처럼 누워있던데. 근데 저는 왜 하는데 음악이 그렇지 않아서 그쵸? 죽은 그건 아니구나. 근데 뭐였냐면 왜 죽어 갑자기? 그 아니 이렇게 죽은 거 총 맞은 거. 톰 행크스의 그 피곤함이 제가 다 전달받았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되게 개고생하잖아 동독 가서. 그 필요 그리고 우리 아빠, 우리 남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 뉴스의 발표를 통해서 보고 놀라는 그 가족들. 나 그 막내딸 대사가 너무 귀여웠어. 아빠 연어 낚시하러 간 거 아니었어? 그렇죠. 가족을 속이고 동독을 간 거야. 낚시하러 간다 그러고. 그렇죠. 맞아. 영국에 간다 그래서 런던, 와이프가 그래서 그 잼 사오라 그러잖아. 마멀레드 잼. 근데 동네 모퉁이에 있는 식료품점에서 사갖고 온 거였어. 아니 그 CIA한테 얘기했을 텐데 걔네들이 거기서 사온 거야. 말도 다 해줬을 텐데 그놈들이 그딴 걸 사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달러가 이렇게 써 있어. 가격표가. 국정원이건 CIA건 하여튼 똑같은 놈들이야. 뭘 일을 못해 그렇게. 아니 스필버그에서 갑자기 확 바뀌었어. 저는 배우가 몇 명 눈에 띄었는데 물론 그 러시아 스파이 그분 너무 눈에 띄는 분이고 저는 톰 행크스보다 그분이 정말 돋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전극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목소리가 일단 그게 정말 딱 이거는 연극 배우다. 이 사람 셰익스피어 연극 많이 하고 딱 연극 배우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고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가 쓴 게 셰익스피어가 사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배우들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어나니머스라는 영화도 거기에 출연하죠. 근데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영화는 티켓값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른 연출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오히려 톰 행크스가 안 나왔으면 이 영화가 훨씬 살았을 것 같아. 그렇죠. 방해 요소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톰 행크스 얘기인데 그 연극 배우분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러시아 스파이가 너무 돋보이다 보니까 톰 행크스가 오히려 방해가 됐어. 밀렸어. 톰 행크스가 어떻게 보면. 이건 톰 행크스에 대한 완전 연기가 아니 근데 연기를 못한 것도 아니야. 아닌데. 톰 행크스의 여태까지의 그 연기력과 그런 거 다 나왔는데 좀 안 어울렸던 것 같기도 해요. 톰 행크스가 지금 사실 터미널 이런 데까지는 괜찮았는데 캐스터웨이 최근에 왜 그 캡틴 머시기도 조금 캡틴 필립스. 말아 드시고 약간 좀 거기서도 약간 삐끗한 거. 지금 몇 분 하락세에 계신 분이 있어요. 헐리우드에서 탑 그 남자 배우 중에 톰 행크스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 행크스는 조니 뎁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위대한 배우죠. 조니 뎁이 이번에 곧 있으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가 나오거든요. 얘 이거까지 말아먹으면 너는 이제 배우 생활을 때려쳐라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다. 나는 그거 꼭 보러 가야지. 저도 보러 갈 거예요. 되게 좋아요. 둘이 가시고요. 팀 버튼이니까. 아무튼 그거랑 왜 중간에 삥 뜯기잖아요. 동독에서 코트 뺏기잖아요. 맞다. 거기서 영어하던 독일 남자 있죠. 난 걔 이상하게 눈이 뜨던데? 잘생겨서 그랬나? 잘생겼던데?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애라서 중에 제일 잘생겼고. 그리고 그 공부하러 갔다가 잡힌 미국에가 구하러 가려 했던 교수 딸. 걔도 눈에 좀 띄었어요. 잠깐 나온 게 한 1분, 2분 되나? 근데 걔도 좀 눈에 띄었어. 근데 조금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등장인물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이건 사극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등장인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깊이가 있지 않고 그냥 다 훑고 지나가는 정도니까 결국에 그 교수는 얼굴도 안 나오고 딸내미 어떻게 됐는지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나는 너무 처음에 그 CIA 왜 동독에 따라가는 CIA 뭐 중간 간부 정도 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처음에 미행하다가 둘이 바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톰 행스가 여기서 도노반이죠. 자기는 도노반이고 엄마 아빠 다 아이리시다. 아일랜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 이름은 뭐였지? 독일계였어. 하여튼 독일계야. 그래서 너랑 나랑 같은 나라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그 헌법이라는 것 때문에 법 때문에 우리가 같은 국민이 돼서 우리가 되는 거다.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대사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좀 이상한데.
우리가 지금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현대사 이런 거를 드라이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이념이나 이런 거 떠나서 여기서도 그래서 앞에의 어떤 모티브는 도노반 변호사가 스파이마저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도 결국 사상이라는 거를 앞세워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사상이 그 외에 판사 나올 때 어라이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오버랩 해가지고 초등학생 꼬꼬마들이 일어나서 그 국가에 대한 맹세하는 거를 이제 초등학교 그거를 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핵 전쟁에 대한 교육 비디오 시청각 자료를 받고 나서 톰 행크스 아들이 와서 이렇게 폭탄이 터지면 반경이 이 정도가 다 쑥대밭이 되는데 그쵸, 거기 경계에 우리 집이 있으니까 60년대, 피해야 돼요. 80년대 반공교육 받던 그거가 거 저는 조금 다르지 무섭긴 않지? 했어요. 저는 그런 식의 사상주입은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반면에 또 생각을 해보면 다른 차원의 사상주입을 저도 결국 우리만 해도라도 김일성 목에 이렇게 혹이 이렇게 있고 돼지 같이 생기고 우리 또리 장군 이런 만화 안 봤어요 혹시? 또리 장군? 네, 안 봤어요. 몰라요. 그거 엄청난 반공 그러니까 만화였어. 그거는 대놓고 뭔가 공격 대상이 명확하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명확하게 정보가 부족한 시대였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 제 안에서의 분명히 또 사상 교육이 받은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북? 아니요. 종북 그런 정치적인 거 말고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라든지 직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것도 일종의 저는 사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기류가 만들어낸. 그게 더 이제 지금 더 심하죠. 이념보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고가 달린 얘기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사상은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건 내 생활에 걸린 얘기라서 나도 이렇게 사상에 주입이 돼 있고 이게 내리 교육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개인을 좀 돌아보게 되는 사상에 대한 제 관점을 조금 돌아보게 그래서 되긴 역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고 그쵸. 뭐 있잖아요. 지난번 사도랑 조금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스필버그한테 조금 기대했던 게 완전 달라버리니까 선물 박스 열었던 거를 기대를 했는데 다른 선물이 나오니까 살짝 실망한 느낌? 나는 오히려 오늘 이 영화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션이랑 어떤 포맷 자체가 비슷해요. 비슷한 굉장히 부분이 있어요. 비슷해요. 맞닿아 있는 게 있어요.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그렇죠. 그 서로 포로 인질을 서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커널 에이블이었나? 에이블 대령 구하기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걔가 제일 불쌍하네 생각해 보니까. 누구? 그 미국 공군 소령 걔가 제일 불쌍해. 파워스? 걔는 나중에 이렇게 자막 보니까 70년대 헬리콥터 그 사고로 사망했고 그러니까 뭐 실버 훈장까지 받았다. 미국인들이 굉장히 미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련이 얘를 선전용으로 이제 쓴 거야. 그렇지, 우리는 얘를 풀어줬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걔 뭐 어디 이렇게 사열하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비행기 떨어졌으면은 장렬히 점사하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되는데 얘는 끝까지 살아왔으니까. 걔가 제일 그분이 제일 실존 인물이니까 그분이 제일 불쌍해요. 예. 아무튼 뭐 저는 러시안 스파이 그 배우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어느 정도 가치는 한다고 봐요. 스필버그, 톰 행크스 다 차포 떼고 코엔 형제도 떼버리고 그분만 생각하면은 마크 라일런스. 마크 라일런스 그 영국 배우. 마크 라일런스 최고의 영화였던 것 같아. 뭐 내년에 뭐 하나 하실 것 같아. 남무 조연상 이런 거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역할로 이렇게 이 사람이 이게 멋있어. 목소리, 표정. 아웃스탠딩하는 게 그래서 예전에 연극을 했던 저로서는 되게 정극에 대한 다시 막 욕망이 펄 불태웠어요. 셰익스피어 글로브인가 무슨 그 클럽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 인터뷰할 때 되게 멋있게 하더라고. 근데 젊었을 때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보니까 사진 보니까 지금 찾아봤는데 구글링으로. 그래? 네, 지금은 조금 많이 이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얼굴이 되게 멋있게 늙으시긴 했지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선이 확 살아 있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영국 배우들이 좀 깊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깝깝함이 자꾸 되살아나는 이유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은 결국은 분위기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차오르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 그 분위기가 항상 충돌하고 있는데
때론 세상이 충돌하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억누르고 있는 시절이 있어. 그게 이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 영화는 그 시기의 억눌림을 탈출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지켜가는 거지. 그게 헌법이라는 가치. 특히 누구나 이 법 앞에서는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가치.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개발해서 계속 덤비고 때로는 돌 맞고 총질 당하고 이렇게 지켜왔다라는 미국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막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암살당하고 때로는 막 휘발유 얹어서 분신하고 이런 삶을 거쳐온 것을 보면서 내 안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못 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걸 다 봐왔고 혹은 경험한 입장에서는 뭐 저게 뭐 대단해서 오히려 내가 처한 그 입장에서의 어떤 경험치들을 보니까 이 영화가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니겠구나 라는 다른 측면을 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봐왔던 모습이 하나 있죠. 스파이 영화 보면 꼭 이렇게 인질 교환하는 장면이 하나씩 나오잖아. 그 다리. 근데 이게 특히 동독다리야. 동독과 서독을 연결하는 다리에서 교환을 해. 그리니케 브릿지라고 그러죠. 이게 워킹 타이틀이 그리니케 브릿지였다. 그러니까 브릿지 오브 스파이가 아니고 워킹 타이틀. 그러니까 영화 제목 정하기 전에 촬영할 때 그리니케 브릿지라고 그랬대요. 아 저는 그 브릿지가 연결을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스파이의 달인 거네요. 실제로 62년도에 교환이 있었. 아 그래서 그 브릿지 다리 오브 이름이야. 스파이스구나. 그 다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점 좀 올라가는 거냐? 아니야 그냥 깨달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다리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이 없는 실익만 가득 찬 그 얘기잖아. 그 CIA가 하나 걔는 버려 얘만 데리고 오면 돼 라는 가치. 근데 톰 행스가 대변하는 가치는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고 얘도 똑같아. 쟤도 데려와야 하는 가치. 근데 그건 맞아. 근데 내가 그것에 아주 강렬한 깊이를 못 느끼는 이유는 그 소재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 훨씬 더 심각한 것들이 많아서 막 안 와닿는 듯한 우리가 느낌도 보기엔 좀 들어서 사치다.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그냥 저는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련과 미국이 졸라 뻘짓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그나마 톰 행크스 같이 좀 그나마 시대를 조금 앞선 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일찍 종식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 뻘짓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사치인 거지. 우리 간첩 다 죽이는 거지 그냥. 우리는 간첩 아닌 애들도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잖아. 이 그리니케 다리 20년 후에도 우리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김 PD가 이거에 별 자격이 없다는 거야. 이미 감흥이 없다는 거지. 한국인으로서 뭔가 약간 감흥이 다를 수는 있겠네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정말 비해서. 뭐 미국이랑 소련은 나쁜 짓 많이 했죠 사실. 이게 오늘 영화가 사실 뭐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다 안 보여줬는데. 배제했어. 아니 근데 그나마 고기를 딱 잘라가지고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마션 사도 이게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 영화까지. 그러네. 성광훈과 약간 프리올로지 좀 같은 느낌이에요. 예, 좀 그러네요. 비슷한 소재의 비슷한 그런 측면에서 플롯에. 다음 주는 완견파를 보게 됩니다. 헝거 게임을 보게 될 테니까. 나 다음 주 안 올 거야. 완결파를 보게 된다. 장난 아니실 것 같아. 나는 편집하면 돼. 분명히 얘기했다. 헝거 게임 제대로 안 끝내면 나는 격분한다. 좋은 영화를 찾아봐 원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그러면은 별점. 오늘 스파이 브릿지에 별점을 매기겠습니다. 쟈니 형님도 별을 준비해 주세요. 별 1개서부터 5개. 네, 별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장가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개는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팟 기부 바랍니다. 네. 입니다. 준욱이 저부터요. 저는 영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엔 형제가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네, 셰프는 우리 스필버그 감독.
서빙은 톰 행크스가 했습니다. 아주 예쁘고 큰 접시에 최고급 안심 요리를 내왔습니다. 안심 요리를 안심하고 먹으라고. 서양 애들은 안심 좋아하니까. 네, 안심하고 먹으라고 딱 내놨는데 두 명이 먹어요. 한 명이 먹는데 나는 좀 별론 것 같은데. 근데 한 명은 왜 셰프의 추천 요리라는데 먹어봐.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심오한 비유다. 그래서 확 저는 와닿는다. 막 그래서 저는 인식된다. 그 스테이크, 그 안심 스테이크 드셔도 좋고 안 드셔도 좋고 별 3개로 하겠습니다. 또 황희정승했어.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 냉전 저 별로 공감 못해요. 저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냉전은 거기에 동도까지 껴드는 바람에 저는 그게 더 공감이 좀 잘 안 됐고 그 뭐 장벽 세우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새롭게 와닿은 부분들은 있는데 좀 공감이 좀 대체로 그렇게 썩 되지 않았다라는 평과 함께 조금 좀 지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었고 그 인권을 좀 버무리려고 했는데 그 인권도 좀 잘 안 버무려진 것 같아요. 소스가 한쪽에 몰린 것 같고 네, 그렇게 평가해서 저는 별 3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3개짜리 안심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레이첼 양. 저로 가나요? 네. 제 점수는요. 2점 드리겠습니다. 별 2개인가요? 네, 별 2개. 저번 주에 마시원도 별 2개였죠. 네. 2.5 했다가 네, 2 했어요. 이거는 지금 1.5에서 2로 올린 거예요. 네, 그 이유인즉슨 영국 배우분을 보는 마크 가치. 라일런스. 네, 그분에 대한 온전한 가치. 이름 외워주세요. 마크 라일런스. 마크 아저씨의 온전한 저의 찬사입니다. 네. 마크 라일런스 때문에 그나마 별 2개를 받았구만. 네, 톰 행크스가 아니었다 그럼 별 0.5점 올라갈 거고요. 네. 스필버그인 걸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별 1개 반 정도는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별 2개. 쟈니 형님. 저는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그 할리우드 영화나 이렇게 영화들 보면은 영화 좋아하잖아요. 네, 미국 만세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럼 그때 볼 때는 와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피해자야. 그럼 사실 진짜 많이 피해. 이 영화도 보면 미국 만세잖아요. 결국은 뭐 자기네들 잘났다 이건데.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보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좀 지루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약간 길었죠. 예. 근데 아니 그걸 다 스토리를 하려면 좀 기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좀 보고 아까 그 인권에 대해서도 아까 김 PD님이 좀 우리한테는 조금 약하다. 우리의 현실 사실 그건 맞는데 그냥 차포 다 띄고 그냥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그래도 나름 잘 보여줬다고 봐요 저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서 뭐 반 개짜리는 없다 그랬나요? 반 개 있어요. 하세요. 최 저는 과장님이 싫어할 뿐이에요. 저는 3개 반. 3개 반. 네. 빠라라밤 빠밤. 별 3개 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커피가 아껴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그렇죠. 김 PD님. 사실 처음에 딱 극장문을 나서면서 생각했던 거는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안 죽어. 그런 얘기보다도 피가 안 보여. 그러니까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필버그가 나름의 어떤 나한테는 와닿지 않지만 또 다른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영화인 건 분명한 거라는 걸 다시 말하는 와중에 깨닫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렘브란트 조명이라든지 혹은 상황을 딱 그 상황 안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올 수 있는 본성들이 툭툭 뛰쳐나오게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최하의 별점을 주려고 하다가 저도 한 3개 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아까 얘기하는 기세는 뭐 별을 안 준다고. 개인적으로 스필버그 형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긴 해. 너의 의도가 무엇이냐. 도대체 나 이 영화에선 도대체 형님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힘들어서 누구냐? 내가 힘들어서 재밌게 보진 못했지만 또 뭔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요? 물어보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아니 역사 그걸 규정하지 마. 내 의문이야. 네가 풀어줄 게 아니야. 아니 스필버그 형님께서 풀어줄 문제를 네가 왜 답해? 그러니까 너 같은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지. 왜? 뭐가 꼭 의미가 있고 그래. 역사는 그걸 보여주고 각자가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어떤 네가 말한 대로 이건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지 이게 트루 스토리는 아니잖아.
오샥은 과연 몇 점의 별점을 줄 것인가? 별 4개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마션 사도 나는 계속 별 4개로 가는 것 같은데 뭐 다 추천할 만한 영화고요. 뭐 스티븐 스필버그 빼고 뭐 이렇게 봐도 재밌는 영화였고 나는 이제 좀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밥도 집밥이 좋고 화려한 이런 거 없이 정갈한. 전 아직 어린가 봐요. 저는 제 머릿속은 지금 계속 007이에요. 007 보시고요. 볼 거예요. 난 극장 가서 일요일 날 못 볼 거야. 솔직히. 네. 그러면 총점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예, 총점은 16점 나누면 3.2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별 3개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로 마무리되겠습니다. 네. 만족스러워. 훌륭해.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음 주가 있다. 다음 주는 헝거 게임이다. 헝거 게임. 헝거 게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영화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개봉하면 그거 보자. 뭐 싫어. 헝거 게임 뭐하러 싫어. 이건 뭐 극장 가서 또 팔아줘야 돼 이거. 헝거 게임 봐야 돼. 자,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들을 노래는 자, 뭐예요? 무슨 노래 들을 거예요? 노래를 하나 듣고 끝내야 되죠. 아까 중간에 쇼스타코비치 네, 저 되게 좋아해요. 그 라디오 탁 틀어놓고. 네. 근데 쇼스타코비치 러시아 작곡가니까. 근데 의외로 나는 오늘 가장 강력한 모티프가 저거였잖아요. U2 비행기. 저 유튜브 노래 들을 거예요? U2 노래를 우리 자니 형님 오셨으니까. 제가 해요? 아니 하려는 게 아니고 U2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 골라주세요. 유튜요? 네. 근데 아까 그 영화에서 그 라디오가 그 모토로라. 네, 맞습니다. 라디오? 모토로라에서 라디오도 나오나요? 그렇죠, 옛날에 나왔죠. 모토로라 지금도 워키토키 만들어요. 그래요? 무전기 회사잖아요. 나는 몰랐지. 거기서 이제 휴대폰으로 넘어간 휴대폰은 거죠. 망했지만 삼성에 밀려가지고 노키아랑. 아무튼 아니 네, U2 노래 U2는 U2.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룹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알아서 틀어주세요. 그러시구나. 네. U2 노래 중에서 뭐 결국 유튜요? 그럼 쇼스타코비치 들을까? 저는 쇼스타코비치 한 표. U2. 나는 U2. 미투? U2? 난 쇼스타코비치. U2 노래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들어야지. 쇼스타코비치라니까 왜 다시 유튜브? 나 솔직히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 Without Without You? Without You. U2의 Without You를 들으면서 최 과장이 생각나네. 여기 Without You니까 최 과장이 없으니까 Without You 최 과장.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